몸에서 나는 냄새가 보내는 건강신호. 요즘 소변 냄새가 평소랑 다르고 땀 냄새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계속 피곤하기도 하고. 혹시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하나가 여기 좀 봐달라고 하면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냄새로 건강을 체크한다니 좀 신기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조상들도 냄새로 건강 상태를 판단했다고 해요.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냄새 6가지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냄새 변화 혹시 있나요? 첫 번째, 땀 냄새가 평소보다 너무 강해. 어떤 냄새인가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평소보다 훨씬 진한 좀 시큼한 냄새.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땀은 일반 땀과 좀 달라요.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거든요. 하나는 에크린샘이라고 해서 체온 조절용으로 물 위주의 맑은 땀을 내보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포크린샘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단백질이랑 지방이 섞인 진한 땀을 내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포크린샘에서 나온 땀이에요. 피부 위 세균들이 오, 맛있겠다 하면서 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이 현상이 더 심해져요. 스트레스 말고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호르몬 변화, 생리 전후, 임신, 갱년기. 특정 음식, 매운 음식, 커피, 술. 약물 복용, 일부 항우울제, 혈압약. 감염이나 염증. 이렇게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땐 잠깐 바람 쐬러 나가세요. 진짜 효과 있어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샤워를 좀 더 자주 하고 면 소재나 린넨 옷 입으면 한결 나아져요. 합성섬유는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데오도란트 하나 친구 삼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알루미늄 성분이 든 제품이 더 효과적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도 정말 도움돼요. 두 번째, 입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인가요? 과일 향 같기도 하고 매니큐어 리무버 냄새 같기도 한 달콤한 냄새.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이 포도당 못 쓰겠다, 지방 써야지 하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아세톤으로 바뀌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제2형 당뇨병이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도 같이 있나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다. 하루에 물 3리터 이상을 마셔도 목이 마를 때. 화장실을 1시간마다 간다. 갑자기 살이 빠진다. 한 달에 3, 4kg 이상. 하루 종일 피곤하다. 배가 아프고 메스껍다. 시야가 흐릿하다. 당장 해야 할 일. 혈당부터 체크해보세요. 약국에서도 측정 가능하고 혈당 측정기도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혈당이 300mg/dl 이상이거나 위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 가세요. 단 거 당분간 끊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인슐린 맞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 조절하세요. 세 번째,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요? 화장실 청소할 때 나는 그런 톡 쏘는 냄새 또는 생선 비린내. 신장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신장에서 크레아틴인, 요소, 요산 같은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물질들이 혈액에 쌓이면서 땀이나 소변으로 나올 때 이상한 냄새를 만드는 거죠. 가끔은 트리메틸아민요증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몸에서 트리메틸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선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신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다른 신호들.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난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 다리나 발목이 붓는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다. 등 쪽이나 옆구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보세요. 물 정말 많이 마시세요. 하루 2, 3리터는 기본이에요.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좀 줄이고 채소 늘려보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좋아요. 소금도 줄이세요. 라면, 김치, 젓갈류 당분간 피하시고. 냄새가 계속되면 신장내과 가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받으세요. 혈압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네 번째, 썩은 물 냄새, 바다 냄새. 어떤 냄새인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썩은 듯한 냄새나 바닷가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이건 좀 무서운데요. 결핵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 때문일 수 있어요.
폐 안에서 결핵균이나 다른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특이한 화합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호흡을 통해 나오거나 몸 전체로 퍼지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 정도가 새로 결핵에 걸린다고 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더 잘 걸려요. 이런 증상도 있나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된다. 처음엔 마른 기침, 나중엔 가래가 나와요.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열이 자꾸 난다.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 잠옷이나 이불이 젖을 정도로. 점점 살이 빠진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다. 심한 피로감. 당장 해야 할 일. 병원 가서 흉부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결핵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가래 검사도 받아보세요. 결핵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집 환기 자주 시키고 손 씻기 철저히 하세요.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세요. 가족들도 같이 검사받는 게 좋아요. 5째, 어제 마늘 많이 먹었더니. 어떤 냄새인가요? 마늘, 양파 냄새가 몸에서 계속 나는 것.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마늘의 황화합물 알리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랑 피부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마늘 먹고 나서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나면 사라져요.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파, 생강, 카레 같은 향신료들도 비슷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먹거나 많이 먹으면 냄새가 더 오래 가요. 마늘의 좋은 점들도 있어요.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 예방에 좋아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물 많이 마셔주세요. 냄새 성분이 빨리 배출돼요.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시면 냄새가 좀 줄어들어요. 양치질 열심히 하고 구강청결제도 써보세요. 파슬리나 민트잎 씹어보세요. 천연 구취 제거제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마늘 양 좀 줄이거나 익혀서 드세요. 6째, 기름 냄새가 계속. 어떤 냄새일까요? 몸에서 나는 특이한 기름 냄새, 마치 오래된 튀김기름 같은 냄새.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파킨슨병 초기에 피지선에서 나는 기름 성분이 바뀌면서 냄새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는 병인데 이게 피지선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재미있는 건 실제로 영국에서는 간호사 한 분이 남편의 냄새 변화로 파킨슨병을 조기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떨림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 몇 년 앞서 냄새 변화가 먼저 나타난 거죠. 파킨슨병의 다른 초기 증상들. 글씨가 점점 작아진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떨린다. 한쪽 팔을 덜 흔들며 걷는다. 표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잠들 때 몸을 많이 뒤척인다. 변비가 심해진다. 이렇게 해보세요. 언제부터 냄새가 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메모해두세요. 위에 언급한 다른 증상들도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가족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경과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 매일매일 기본 관리.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 샤워는 사랑입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운동했으면 바로바로 샤워하세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항균 비누를 쓰면 더 좋고요. 샤워 후엔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하거든요. 옷도 중요해요. 면, 린넨, 울 같은 천연 소재가 최고예요. 합성섬유는 통풍이 안 돼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특히 운동복은 기능성 원단이라고 해도 냄새가 잘 배니까 운동 후엔 바로 갈아입으세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입안도 깨끗하게 아침 저녁 양치는 기본이고 혀도 꼭 닦아주세요. 입냄새의 80%는 혀에서 나온다고 해요. 치실이나 치간칫솔도 써보세요.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이 썩으면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생활습관 바꿔보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물 마시기의 기술. 목이 마르다 생각나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세요. 스마트폰에 물 마시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에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서 마시면 더 맛있고 해독 효과도 있어요.
다만 카페인 음료나 술은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물 대신으로는 안 돼요. 먹는 것도 신경 써요. 단백질만 잔뜩 먹지 말고 채소도 골고루 드세요. 특히 엽록소가 많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돼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매운 음식, 술, 커피는 적당히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여서 땀 분비를 늘리고 냄새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에요. 냄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명상을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복잡한 명상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쉬기만 천천히 해도 돼요. 산책도 정말 좋아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삼림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운동의 놀라운 효과.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요. 계단 오르기, 한정거장 걸어가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운동 후 샤워는 꼭 해주세요. 땀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정기검진은 건강의 기본. 혈당 체크의 중요성.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4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세요.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미만이 정상이에요. 이 수치를 넘으면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일 수 있어요. 신장 기능 검사.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위험이 높으니까 더 자주 체크해야 해요. 흉부 엑스레이. 결핵은 물론이고 폐암 같은 다른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흡연자라면 더더욱 필요하고요. 이럴 땐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응급상황 체크리스트. 냄새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며칠째 계속될 때, 특히 달콤한 냄새, 고열 38.5도 이상이 나면서 몸무게가 갑자기 줄 때, 숨쉬기 힘들거나 기침이 몇 주째 계속될 때,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계속될 때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냄새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가족력이 있으면서 특이한 냄새가 날 때,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 약물 복용 후 냄새가 변했을 때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추가 팁들. 계절별 냄새 관리. 여름철 더위로 인한 땀 분비가 증가할 때는 샤워 횟수를 늘리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겨울철 건조한 실내 환경 시 가습기 사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니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세요. 연령대별 주의사항. 20, 30대. 스트레스성 냄새 변화 주의. 규칙적인 생활습관 중요. 40, 50대. 호르몬 변화와 만성질환 발생 시기 정기검진 필수. 60대 이상.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 부작용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그냥 창피해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여기 좀 살펴봐줘 하면서 보내는 소중한 신호거든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계속 난다면 뭔가 이상하네 하고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걱정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고요.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 몸 상태는 어떨까? 하고 한 번씩 체크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내 몸 냄새가 평소랑 다르다 싶은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 중에 이건 몰랐네 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한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건강지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혹시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인터넷 자가진단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고 실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답니다.